우리 공정면 장단 행사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정면은 그동안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정면은 과거의 선거, 5구 대선, 6.13 지방선거가 모두가 조작이다.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이미 2년 가까이 투쟁을 해오면서 이 모든 것의 주범인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겠다. 사전투표 NO, 선거자는 투표 YES. 그리고 또한 그러더라도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전투표함을 감시하자. 이 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에서 한 2만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정권이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관외 사전투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에서 모든 걸 조절합니다. 선관위에서 투표를 선관위에서 투표지를 받아서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우체국 택배가 움직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유튜브로 촬영을 했습니다. 택배로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택배 직원 하나와 경찰 한 명, 선관위 직원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관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 가봤더니 우체국을 갑니다. 원래 거기는 관외 투표는 봉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발송하면 됩니다. 수지 우체국에서 간 그것을 어디에 가면 되냐면 그대로 성남 직접 우체국에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끝.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수지 우체국을 가요.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수지 우체국에 우체국 영업실장이라는 사람 영업과장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못 들어게 막습니다. 그 안에 작업을 하는 알바생 11명, 아주 앳된, 제가 보기엔 조선족 같았어요. 아주 앳된 애들이 작업을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선관위도, 참관인도, 경찰도 아무도 없어요. 우체국 직원 하다가 그 알바생을 데리고 뭘 했겠어요? 2시간 동안. 간단하죠? 다리미로 봉투를 대면은 봉투가 열립니다. 개폐돼요. 접착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투표지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거치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개표장에 가보니 관외 투표하면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한석봉 어머니가 떡식을 잡듯이 차곡차곡 잘 써있어요. 이게 각 개인이 관외 투표지에 봉투에 투표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적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는 똑같은 일대로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조작을 됩니다. 2시간 동안 조작해서 그렇게 해서 관외 투표지는 전부 조작이고 그 모든 것들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관내는 어떻게 했냐면 관내는 그 전에 밤에 몰래 들어갔어요. 4박 5일 동안 보통 선관위에 투표를 모아놓기 때문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가서 조작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걸 외치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불을 켜놓고 들어가는 안 해요. 선관위가 나서서 선관위 직원과 시민의 눈이 합작이 돼서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공정연 그 감시자님들이 들어가라고 했더니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막습니까? 자기들끼리 조작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선관위에서 253개에서 저희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밤 12시 반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위의 현재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고 자원봉사 나가신 시민분들은 철수하십시오.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있어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 켜놓고 방에 자기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철수시켰어요. 일부 시민들은 저한테 항의했습니다. 왜 지키려는데 철수하겠느냐? 지키려면 지키세요.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찍겠습니까?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요. 아유, 쓸데없는 고생하신 거예요. 저는 조직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모든 증거가 다 나왔어요. 관내 선거가 선관위와 우체국과 시민회원이 합작이 돼서 조작을 했다. 이 현장을 저희가 복귀한 겁니다. 저희가 4월 10일 등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이겼다. 왜 이겼느냐? 증거를 봤습니다. 증거를 보면 시간이 걸릴 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성명서 2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성명서가 이 4.15 부정선거에 불복한다. 여기 나와있죠. 4.15 부정선거 무효다. 이건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모두가 조작했는데 이 조작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원천 무효입니다. 그리고 재선거하라. 이게 저희 당의 바로 출범하는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이 됐습니다. 아니 무효로 다 했는데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도 안 되는데 개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정당이 없어요. 있습니까? 미통당 해체. 미통당은 해체된 상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국민이 외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파는 죽어요. 우파의 마지막 정당이던 통합당이 루트강을 건너서 떠나버려요. 지금 해체된 상태. 사실상 해체다. 왜? 국민의 뜻과 다른 거예요. 활동을 전혀 안 그래서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줄 수가 없고 그동안 시민단체였던 공정련이 시민단체라고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련으로서 드디어 우리가 출범해야 돼요. 정당을 해서 앞으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4.15 부정선거. 이걸 무효하고 제대로 할 때까지 우리는 투쟁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출범합니다. 저희가 이미 세계적인 선거 범죄 전문가인 이대인 교수가 4차례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는 있을 수 없다. 63대 36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민주당 지지자와 사회투표 이야기입니다. 통합당 지지자 비율이 63대 36 있을 수 없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선거 있을 수 없다. 이미 세계적인 선거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통계 전문가인 박영환 교수도 이미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동전 1000개를 던져서 모두가 안면이 나오라 합니다. 불가능하다. 지구가 우주가 맨 처음에 태초에 생긴 137억 년 전에 던져서 나올 수 없는 합니다. 이건 완전 조작이다. 자, 통계적으로 이미 조작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이미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작이네. 제가 말한 펀드 가지고는 다 못 믿겠는데, 통계가 맞아. 그래서 젊은이들이 깨어납니다. 그게 바로 어딥니까? 블랙시입니다. 블랙시. 저희가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하고 시위를 했는데, 젊은이들 쪽으로 다 몰렸어요. 저희는 지난주까지 하고 이번 주부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나로 뭉쳐야 돼요. 저희가 하는 것은 불쏘시개 그런 거예요. 공정위에 그동안 하는 것은 공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공정위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순수하게 이 나라의 국민 주권을 되찾는 일에 저희는 봉사와 헌신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거를 같이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부터 안 합니다. 그리고 응원할 겁니다. 네, 블랙시야말로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시민들의 바로 물결이다. 왜 그걸 우리가 나서서 그걸 부정하고 그걸 팬더를 하겠는가? 그거야말로 아진인식의 욕심이다. 저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놓고 그 역할을 블랙시에 한 모든 분들에게 제 역할을 맡기고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물어요. 과연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럽니다. 질문할게요. 자, 무지무지하게 큰 고리가, 태평양을 나누는 큰 고리가, 고래가 더 큰 고리가, 온갖 것 마저도 안 듣는 고리가 그물에 걸렸어요. 이 고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지난번 검사장 앞에서 집회하면서 국민불복종운동을 주장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 한 200~300명의 시민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멈멈 하더니 그럼 고기가 그물로서 죽죠. 이랬더라고요. 죽습니까? 살까요? 죽어요. 고기 죽습니까? 죽습니다. 살까요? 죽어요. 금방 죽지는 않아. 그렇죠. 일단 오래 살기 힘들어요. 그물이 걸린 이상. 근데 금방 죽지도 않아요. 그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고기가 그물에 걸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고기가 잡았는데 그물이 워낙 크면은 왔다 갔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그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지금이 그 상태예요. 이 고기가 그물에는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양정철이 도망가 버렸어요. 볼리비아, 여차하면 북한으로 튀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지금 양정철이. 제일 불안한 게 양정철이에요. 자기도 무조건 사형이에요. 3.15 부정선거에 주범이 사형당했듯이 자기도 사형당을 자기가 알아요. 거기에서 도망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분위기가 조용하거든요. 통합당도 조용해. 이거 넘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필요하죠? 그렇죠. 어부가 필요한 거예요. 어부가 어떻게 합니까? 줄을 당기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당기면 될까요? 이게 고기가 너무 큰데 한 사람이 당기면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왜 끌려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이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와라, 모여라, 집결하라! 그럴 때 블랙 시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부산, 대구, 진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주, 일산에 시작했고 김포도 네. 한다고 강릉도 하고. 자, 이게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이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목소리이겠습니다. 이걸 과연 이 고기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만 명이 모이면 이 고기가 모이면 이 고기를 끌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수색을 했습니다. 몇만 명? 10만 명. 예, 저분은 선행학생 몇입니다. 선행학생 10만 명입니다. 왜 10만 명이냐? 10만 명이면 광화문을 다 되고 촛불 집회할 때 10만 명이었습니다. 예. 10만 3천 명. 10만 명만 깨어나서 광화문에 나갈 수 정도 되면 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10만 명 안 깨어나겠습니까? 저는 깨어난다고 봅니다. 이미 깨어났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승리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목소리에 대해서 오늘 사실 대구하고 부산 쪽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대구는 제가 좀 이해가 가요. 거기 다 통합병이 됐는데 좀 이상하다. 혼돈될 수 있는 거예요. 부산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시대요. 교회를 옮기는데 정말 해야 되는데 걱정하시더라고요. 교회 옮기다 보니까 다른 하나 구슬을 제가 해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련이 주장하는 소위 이 공정의 정당 뭐라고 할 건가? 뭐 아무것도 제가 기존과 똑같은데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하는 건 이겁니다. 재선거 실시하겠습니다. 선행 조건이 현행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선거하면 똑같습니다. QR코드에서 또다시 사진투표를 해서 또 조작할 겁니다. 그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됩니다. 전자개표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정치인들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미 개헌했잖아요. 자기들 적당히 유연한 넘어가서 세비 받고 그냥 개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민이 외치면 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외치는데 정치인이 무슨 수로 버팁니까? 국민이 외치는 이상 정치인은 반드시 하게 됐습니다. 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국민의 법은 종복이에요. 종이에요, 종. 우리의 시부름꾼이에요. 근데 국민이 하라는데 안 해요? 국민의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국민이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인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선행조건으로 저희 공정위 외칠 것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사전투표 대 전자개표를 폐지하라.
이걸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정당은 뭐 할 거예요? 우리 정당은,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거예요. 정당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당은 정권을 창출할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많은 소위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참하는 많은 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동참해서 이거를 부정을 뒤엎고 국민정권을 실천하는데 동참하는 분들이 당을 결성하고 지구당을 결성해서 지구당에서 그 당원들이 투표로 뽑은 당협위원장, 제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뽑은 당협위원장을 선거에 출마시킬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후보자가 돼서 재선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선거를 무효로 만든 그런 민이라면 반드시 우리 공정면이 제일 땅에 들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은 미약하고 국민의 지지가 적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분위기 바뀌고 나면 여기 이 정당이 바로 된 정당이네. 그리고 이 시민들이야말로 국민정권을 갖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바로 투쟁한 그 시민들이고 그 시민들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후보자로 나왔어. 그걸 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낫지. 저기 가서 부역하는 소위 이중대 그리고 그런 걸 조작하는 당 그런 당을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현행헌법에 따라서 현행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한미 동맹이 근간이 되는 게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 이게 우리나라를 지켜온 근간입니다. 이 네 기능을 뿌리로 해서 저희는 정당을 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우파, 자유우파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세력은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자유우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정면이 비로소 자유우파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수진을 공정면은 이 네 개의 기능을 헌법에 정한 이 네 개의 기능을 따라서 튼튼한 기능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인이 대우각성이 됩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뽑아준 종복인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인을 우습게 합니다. 여의도 국회라고 국회의원 국회 오죽하면 개 비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치인이 얼마만큼 불신하고 봉사하지 않고 국민을 거짓말하고 했으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놓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고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정치인은 앞으로 공정에 가담할 정치인은 제일 먼저 봉사와 헌신을 볼 겁니다. 봉사와 하지 않는 정치인은 공정인의 발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명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도 경력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봉사와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정치, 그것이 바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분들을 당원들이 투표하게 해서 뽑힌 분들을 이 후보자로 내보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볼 것입니다. 제가 덴마크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자전거 타고 다녀요. 국회에 차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다녀요. 비서가 한 명에 국회의원이 몇 명 붙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회예요.